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계산식 만드는 작업이긴 하는데요. 자, 이때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뭐 함수 한두 개 가지고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데이터나 일반적인 함수 하나로 반환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위 버전에서는 배열을 이용한 수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죠. 뭐 2021 버전하고 365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동적 배열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하는 것들이 좀 더 굉장히 쉬워졌고 일반화되졌지만, 하이 버전에서는 이런 배열을 이용하는 수식 작성 자체가 일반적인 고급 사용자들의 전유물이긴 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배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원하는 계산 결과를 수식으로 작성해 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내용 자체가 이래요. 다른 분의 질문글을 풀이해 보다가 배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내용은 간단하게 적어 주셨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이 질문 내용을 확인해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해드리기 전에 다른 분들이 앞서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해놓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여러 가지 수식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파일을 한번 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여기 왼쪽에 좀 불필요한 열들은 제가 좀 삭제해서,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셀에 수식들이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데 화면에 그렇게 크게 보이시진 않을 수 있는데요. 수식 입력줄 맨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중괄호로 수식이 묶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수식은 우리가 보통 2019 버전까지 수식 작성할 때 이렇게 배열 수식이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로 눌러서 입력하는 수식들이 이렇게 묶여져 나와요. 그러니까 하위 버전에서는 원래 이런 동적 배열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배열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계산된 결과값을 저장시켜 놓고 사용하려고 하면,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위 버전에서는, 아니 상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수식 작성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를 눌러서 수식 작성하면 끝나죠. 자, 제가 여기 있는 수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들이냐면, 여기 C열에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 A라고 입력되진 값들 있잖아요. 요런 값들. 요런 값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들 중에 쭉 있는데 아래쪽부터 위로 5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선택을 해보면 얘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5개까지의 숫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얘들이겠죠. 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원하는 값은 요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는 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온 건지, 이렇게 나온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일단 에버리지 함수는 뭐 평균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쪽에 이제 오프셋 함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지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안 되지는지를,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을 복사해 가지고 제가 한번 다른 쪽에다 입력을 좀 해볼게요. 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등호 입력해서 이렇게 수식 복사해서 엔터키를 한번 눌러보면, 자, 물론 이제 이건 제가 365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키 눌렀을 때 파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동적 배열로 값이 반환되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밸류 에러가 발생되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밸류 에러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오프셋 함수가 이런 식으로는 동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에러 값을 반환해 준 거잖아요. 자, 그럼 얘들이 왜 에러를 발생시키는지 알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함수의 이해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말을 보셔야죠. 자, 제가 오프셋 함수의 이 안쪽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풍선 도움말에 이렇게 오프셋 함수에 대한 인수 구성이 나오는데요. 이 함수명을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상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별도의 작업 창에 도움말이 표시되어지고요. 하위 버전에서는 뭐 물론 이렇게 웹페이지에 도움말 페이지로 바로 열려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뭐 부분들이 있는지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오프셋 함수의 구문은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략 읽어보시면 되겠죠. 요 레퍼런스가 참조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로우스 컬럼스가 행방향 열방향으로 이동할 셀 개수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행방향으로 몇 개 이동해라.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동해 간다라는 거죠. 열방향으로 몇 칸 이동해 가라. 그럼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서 여기 두 개는 생략할 수 있는데 height width라고 되어져 있는 게 행방향으로 몇 개, 열방향으로 몇 개 셀을 포함해라라 그러니까 요게 일단 m 곱하기 m 행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 곱하기 2 이러면 행은 3개, 열은 2개 범위를 참조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함수의 동작 원리는 이해하고 있으셔야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는 알 수 있게 되져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나오죠. 여기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에요. 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참조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참조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동된 셀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참조하게 되는데, 참조는 인접한 셀의 셀 또는 범위를 참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인접한 이런 표현 자체가 연속된 범위를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프셋은 샵 밸류 에러가 반환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에러가 발생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거 닫고 한번 보면 여기서 지금 밸류 에러가 났죠. 지금 얘가 참조하는 범위가 여기가 올바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참조해야 될 범위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연속된 범위는 아니죠. 예, 떨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그런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참조가 아니라 배열로 요 안에 있는 값만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이런 하위 버전에서 작업하기가 오프셋 함수로 하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365하고 2021 버전은 동적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이 수식을 그대로 엔터키로 입력을 해주면 이 오프셋 함수에서 참조되어지는 위치의 값을, 여기 노란색 숫자예요, 값을 동적 배열에서 저장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요. 엔터키 눌러보면 이렇게 2.8이 나와요. 그냥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로 누르지 않았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중괄호가 표시되어지지 않죠. 근데 하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에러 나죠. 당연한 얘기지만 에러 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위 버전에서도 제대로 계산되어지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오프셋 함수는 연속된 범위를 참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프셋 함수를 잘 안 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위 버전에서 많이 쓰는 수식 패턴들을 좀 보여드리면 인덱스 함수를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열에 array라고 하는 영어 인수를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인덱스 함수 요 도움말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참조를 하는 함수이기도 하지만 여기 쓰여져 있죠. 값을 배열형으로 저장해서 계산할 수 있는 함수다, 참조해 올 수 있는 함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행과 열번호 인덱스로 선택한 테이블 또는 배열의 요소의 값을 반환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배열을 이용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열 수식 같은 것들을 작성하려고 할 땐 오프셋 함수보다 인덱스 함수를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럼 이 값은 기본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값을 가져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위에서 썼던 수식을 그대로 쓰면 라지 함수를 쓰시는데 보통 이런 식의 함수를 쓰시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로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 함수는 자체적으로 배열을 이용할 수 있는 함수고, 여기 보시면 라지, 스몰 함수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보통 계산 작업을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수식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14 라지 함수의 결과값들을 원하는데, 원하는 결과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에러 값을 무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왜 그런지는 요 뒤에 작성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에러 무시하라고 되어져 있죠. 행번호를 직접 이제 돌려받을 건데 행번호는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어디를 잡아도 4번부터 17번까지의 번호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번호를 잡아가지고 일단 동작을 시키고 여기에서 조건을 이제 하단에다가 나눗셈 연산에다가 적용시키게 되는데 요 범위에다가 요 값이 A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하나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결과는 논리값이 반환되어지겠죠. true false가 반환되어지고 사칙 연산에서는 true false는 true가 1, false는 0이가 되지기 때문에 true인 값은 행번호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 4번이라고 하는 행번호가 나오지만 얘는 A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0이거든요. 0으로 나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샵 div 슬래시 0 느낌표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러를 무시하도록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빼고 이렇게 조건에 맞는 요 숫자들 중에 4번, 6번, 8번, 12번 뭐 이렇게 행번호들 중에 큰 값, 이 14번이 라지 함수 인수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돌려준다라는 거죠. 요 위치의 값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몇 번째 값까지를 가져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하게 되죠. 1번부터 5번이라면 1행부터 5행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1, 2, 3, 4, 5니까 큰 숫자대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요 범위 안에 행번호에서 큰 숫자 5개를 돌려주니까 17, 16, 14, 13, 12를 돌려주지만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범위를 참조하려고 그럴 때 B4셀부터 B17셀까지의 범위에서 얘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4라고 하는 행번호가 1이 되지기 위해서는 3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3을 빼주는 연산을 해서 얘가 1번부터 14번까지가 되겠죠. 숫자가 반환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자, 여기서 가로 닫아주면 기본적으로 자, 로우 인덱스 함수 부분은 다 해결이 되어졌으니까 얘가 반환해주는 값을 한번 볼게요. 엔터키 눌러주면은요, 요 밑에 데이터가 있어서 분산이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워주면 이렇게 5, 4, 2, 1, 2라고 하는 요 숫자들이 그대로 반환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어지는 패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버전부터 이런 식의 수식들을 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는 그럼 왜 안 되는 건데라고 자꾸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도움말 같은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작성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카페 내에서 이런 제가 뭐 집필한 책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배열의 원리나 동작 방식, 그 다음에 어떤 함수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한지 해당하는 것들을 따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좀 더 쉽게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수식 작성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카페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공부에 나가시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